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나라살림 세계사 예산요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죠? 노예들이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한 정치적 이벤트예요. 수천 년 동안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집트에는요, 피라미드만 도구로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마을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피라미드 도구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고 피라미드를 지키는 것으로 바꿨다고 해요. 참 범죄가 공공의 업무가 돼버리는 특이한 일인데요. 대체적으로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데 한 2,500만 톤 정도의 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로 한 100년 정도 걸렸대요. 엄청난 대역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소의 아이디어로 최대의 자재를 허비한 전체주의적인 기념물이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의 세계 4대 문명인데 파라오들이 바보여서 그랬겠습니까? 다 모든 일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것도 다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거는요, 도시계획을 새로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기독교도들을 탄압하기 위해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곧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로가 불을 지르니까 진짜 심판의 날이 온 줄 알고 기독교도들이 막 신나겠죠. 봐라, 저놈도 저렇게 좋아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학살의 명분을 삼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로마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파라오는 바보가 아니다. 그가 첫 번째 주장하는 거고요. 피라미드를 만들려면요, 단순하게 모래성 쌓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고도의 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규모 협동 노동을 해야 되고요. 분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찍을 휘둘러서 노예들한테 돌을 실어 나르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100층, 200층 건물 짓는 것처럼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 노동이 필요한 거죠. 일정한 대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공도 있어야 되고 공학자도 있어야 되고 목수도 있어야 되고요. 채석공, 화가도 필요해요. 그림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조각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는지를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냐면 2010년도에 이집트 고유물 최고위원회에서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의 묘지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직접 사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했는가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10,000명이 매일 소 21마리, 양 23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10,000명이니까 이 정도 먹었겠죠. 그리고 3개월마다 이 노동자들을 교체를 했어요. 힘드니까 교체를 했습니다. 참고로 만리장성 쌓을 때는 3년마다 교체했대요. 3년 동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3개월 정도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했다고 생각하고 교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월급을 줬느냐 하는 기록을 보면, 예를 들면 중왕국 시대에 세스트리스 1세가 스핑크스 그걸 만들었거든요. 피라미드 중에 스핑크스가 있는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를 이제 기록을 남긴 걸 보면 건립 석재를 채석하는 원정대를 만들었어요. 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정대를 이제 했는데 직급별로 빵과 맥주를 나눠줬는데요. 인솔자 한 명한테는 빵 200개와 맥주 5단위. 이게 단위가 뭐 아마 큰 통이겠죠. 석재 가공하는 20명한테는 빵 30개와 맥주 1단위.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가장 밑에 있는 일반 노동자한테는 빵 10개에 맥주 3분의 1통을 주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맨 밑에 있는 일반 노동자는 18,630명이고 그 위에 뭐 아까 인솔자 등등 해서 2만 명 정도가 동원돼서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100년을 만든 거예요. 2만 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피라미드 완성을 못 보고 죽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받고 하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동 굴착 작업을 위한 램프를 얼마를 쓰고 연료를 얼마나 공급한다. 이렇게 또 돼 있고요. 노동 시간도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 8시간을 노동한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2시간 쉰다. 그래가지고 10시간 정도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노동자들이 인터내셔널을 구성해가지고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했던 제일 첫 번째 슬로건이 뭡니까? 8시간 노동제 쟁취입니다. 그 8시간 노동제를 이미 이집트는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계속 악화되거나 계속 좋아진 게 아니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슬로건,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제일 인터내셔널의 슬로건, 8시간 노동이었는데 그거를 이집트에서는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노동시간하고 양이라는 게 15세기에서 18세기에 유럽이 1인당 먹었던 빵 배급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가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18세기 이전에는요. 유럽 전체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을 했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상류에서 홍수 때 밀려 내려온 토사가 영양분을 공급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료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항상 기름진 거죠. 대신에 홍수가 샥 휩쓸고 지나가면 다시 누구 땅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측량 기술이 발전한 거죠. 이집트는 그래서 파라오가 원래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잉여 농산물이 많으니까 관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때 임금을 꾸준히 잘 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체불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파업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람세스 3세. 람세스 많이 들어봤죠? 이 람세스가 이제 굉장히 대원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사람 29년 때 무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해가지고 파업이 일어났다. 반란이 아니라 파업이에요. 반란과 파업은 다르겠죠? 반란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고요. 파업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일종의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안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규모적인 사업인데요. 그럼 파라오는 여기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거겠죠.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아까 서기들이 누구냐면 처음에 신관들이에요. 신관들이 처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제 계급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걷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얼마 걷었는지. 그래서 이제 서기 역할을 또 겸하게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파라오가 힘이 세지면서 저 신관들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그 줄 월급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리고 신관들도 내가 거둔 세금에서 월급을 받아 라고 되는 거고 서기와 신관을 분리하는 거예요. 서기는 이제 넌 왕한테만 봉사를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세금으로 피라미드만 만든 게 아니라 전쟁도 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조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힘이 셀 때는 이 이집트의 군대가 시리아까지 진출해서 점령도 하고요. 사실은 이집트한테 더 중요한 건 시리아가 아니라 나일강 상류예요. 그래서 하류는 하이집트고 상류는 상이집트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이집트 제국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스완댐이라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번 삼엽댐 전에 제일 큰 댐이 그 아스완댐인데 이 아스완댐이 있는 곳이 상이집트의 지점, 거기까지 피라미드가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정말 산 거죠. 이집트는 거의 96%가 다 사막이에요. 4% 땅에 7천만 명이 모여 살아요. 그 4% 땅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 경상도만 해요. 엄청나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살 수 있었던 거는 나일강에서 내려온 토사로 이루어진 기름진 땅 때문에 살았는데 문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단 많이 훼손된 데다가 근대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아스완댐을 만들었는데 댐을 만든 다음부터 토사가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인공 비료를 써야 됐고요. 그리고 나일강 바깥 바다 쪽에는 토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플랑크톤이 풍부해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수상업이 발달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댐을 허물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댐 때문에 생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댐을 허물지 못하고 그 아산댐에 있는 물을 갖다가 사막에다 물을 부어서 계속 농지를 만들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 있어서는요, 분명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뭘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걸 없애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흥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흥하려면 하던 걸 안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부터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서 잘못 쓰여지는 예산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게 뭐가 있을지는 제가 앞으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